가족이라는 끈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결고리라고 하죠. 하지만 때때로 그 끈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잔혹하게 끊어집니다. 싱글맘과 6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2023년 3월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12일 오후 밴쿠버 경찰서에 걱정에 찬 할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자신의 딸과 손녀가 연락 없이 사라졌다는 신고였습니다. 27세의 미샤 멜렌데스와 6세의 딸 일라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미샤는 혼자서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는데 평소 가족과의 연락을 소홀히 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죠. 특히 딸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각별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미샤는 일라를 세상보다 아끼는 엄마였습니다. 틱톡에 딸과 함께 춤추는 영상을 자주 올릴 정도로 딸바보였다고 해요. 6살인 일라는 학교에서도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소문났고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웃음이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런 모녀가 갑자기 종적을 감춘 것이죠. 가족들에게는 어떤 전조도 어떤 힌트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찾은 인물은 커크랜드 워렌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미샤의 전 남자친구였던 그는 모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복잡한 사이였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커크랜드가 단순한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3월 22일 교도소에서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커크랜드를 만난 형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형사는 차분하지만 예리한 톤으로 물어보죠. 미샤와 레일라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커크랜드는 3월 11일 밤 친구 조의 집에서 미샤 일라와 함께 밤을 보냈다고 답합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어딘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커크랜드의 말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미샤가 길 아래쪽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로 가기 위해 자신이 데려다줬고 거기서 헤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미샤와 일라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파헤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워싱턴주 밴쿠버는 인구 18만 명 규모의 도시로 1000명당 6.5건의 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주 평균보다 높은 수치죠. 오리건주와 경계를 이루는 이 지역에서 모녀 실종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경찰은 미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버건디 색깔의 도지 차저에 타고 있었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차가 바로 커크랜드의 소유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며칠 후 미샤의 어머니가 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는 벤몰 지역에 버려져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커크랜드가 미샤와 마지막 밤을 보냈다고 주장한 그 동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경찰의 의심은 점점 커크랜드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크랜드와 미샤 사이에는 단순한 연인관계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던 것이죠. 2022년 11월 약 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미샤와 커크랜드, 그리고 커크랜드의 아내 모네가 모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커크랜드의 아내 모네는 포틀랜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사주를 받아 고객 계좌 정보를 변경해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 돈은 미샤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이체됐고 미샤는 신용조합에서 실제로 그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죠. 세 사람이 공모한 치밀한 범죄였던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미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살펴보면 이상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 틱톡을 자주 이용하던 그녀가
2022년 12월 21일 마지막으로 게시물 업로드를 중단한 것이죠. 이는 금융 사기 사건이 터진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도 수사를 의식해서 온라인 활동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커크랜드와 미샤 사이에는 가정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2022년 12월, 미샤는 911에 신고 전화를 걸어 커크랜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총기를 사용한 위협이었다고 하더군요. 미샤가 발코니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때 커크랜드가 창문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살인 미수에 가까운 행위였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2월, 미샤가 갑자기 신고를 철회한 것이죠. 자신이 거짓말을 했으며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신고를 했다고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의심스럽게 여겼지만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압박으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일 커크랜드는 가정폭력력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샤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증거들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법원은 커크랜드의 위험성을 18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었죠. 판사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샤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커크랜드는 명령이 내려진 지 몇 시간 만에 이를 위반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미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체포된 것이 미샤 때문이라며 기소를 취하라고 압박한 것이죠. 이런 위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커크랜드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3월 6일에는 GPS 추적장치 착용이 명령되기도 했지만 다음 날 사건이 기각되면서 결국 GPS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죠. 이는 나중에 큰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만약 그때 GPS 추적장치를 제대로 착용시켰다면 이후의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크랜드의 어두운 과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주로 이주하기 전 아칸소주에서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2017년 11월 57세의 커티스 어크와트라는 남성이 실종됐는데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당시 22세였던 커크랜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죠. 커티스는 그날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커티스의 시신이 도랑에서 발견됐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된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수사 결과 커크랜드가 범인으로 밝혀졌고 그는 자백까지 했습니다. 커티스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커티스가 돈을 요구하자 운전석 아래 숨겨둔 권총으로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커크랜드의 구글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카시트에서 피 제거하는 방법, 완벽한 살인 방법, 유일한 목격자 제거 방법 등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이런 검색 기록은 그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25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그 후 워싱턴주로 도망쳐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커크랜드의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2020년 도난 총기 소지로 수사를 받았고 2021년에는 총기 구매 신청서에 범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기로 했죠. 신청은 거부됐지만 그는 결국 다른 경로로 총기를 구했고 이 총이 2022년 미샤를 위협하는 데 사용됐던 것입니다. 미샤와 일라가 실종된 지 10일 후인 3월 22일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클라크 카운티의 한 시골길을 걷던 시민이 개울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이죠. 처음엔 마네킹으로 생각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미샤 멜렌데스와 일라 스튜어트로 확인됐죠. 부검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미샤는 머리에 총상 1발, 일라는 2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특히 어린 일라는 총상 외에도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죠. 6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수사관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2017년 커티스 살해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수사관이 이 소식을 커크랜드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모르길 바랍니다. 라고 답했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수사관은 끈질기게 자백을 유도했지만 커크랜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그의 범행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3일과 15일 그는 친구들에게 왜 딴 곳을 아느냐, 총을 묻을 장소가 있느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5일에는 미샤의 휴대폰을 이용해 그녀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200를 이체하기도 했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18일에는 다른 친구에게 의자를 처분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의자는 도난 차량을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려 했던 것이죠. 경찰이 커크핸드의 차저를 수색한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탄피, 대형 파란색 방수포,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샤와 일라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죠. 모녀가 그의 차 안에서 살해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조의 증언도 커크랜드의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3월 12일 오팔 커크랜드가 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조수석의 미샤는 상의를 벗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차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있었고 조가 볼륨을 낮추려 하자 커크랜드가 문을 닫으라고 소리쳤다는 것이죠. 미샤는 이미 그때 죽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일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커크랜드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일라는 그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말이죠. 6살 어린 생명의 희망찬 미래가 그렇게 끔찍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커크랜드는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샤와 일라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일라에 대한 폭행 혐의는 알프레드 플리를 택했습니다. 아칸소주의 커티스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죠.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나와서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샤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력과 살인 혐의가 있는 위험한 인물을 왜 보석으로 풀어줬느냐며 사법부를 질타했죠. 만약 그때 GPS 추적 장치라도 제대로 착용시켰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커크랜드의 아내 모네는 1급 절도 2건과 신원도용 미수 2건에 유죄를 인정하고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주를 받았다지만 결국 범죄에 가담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모녀였습니다. 미샤는 단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일라는 단지 그 엄마의 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밴쿠버 에스더 쇼트 공원에서는 대규모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일라의 반 친구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모녀의 명복을 빌었죠. 지역사회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사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는 위험한 인물에 대한 보석 허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샤가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미샤와 일라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